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2023년 대전 영시축제가 지난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개최돼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수준 높은 질서의식으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무사히 행사를 마칠 수 있게 됐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행사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 영시축제는 민선 8기 핵심 공약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 걱정도 많이 하셨습니다. 때로는 무모한 축제가 아니냐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도심 상권 부활을 위해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2009년 동구청장 시절 대전역 영시축제를 통해 성공 가능성을 이미 입증받은 바 있었기 때문입니다. 축제가 단순히 먹고 노는 행사가 아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관광객 유입으로 도시의 성장판이 넓어지는 등 선순환 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대전이라는 이 도시가 축제를 통해 세계적인 인류 관광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고 늘 확신해 왔습니다. 이러한 축제 철학을 바탕으로 대전 영시축제를 핵심 공약 사업으로 정했고 올해 처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행사 개최로 9일간 중앙로와 대종로 일부 구간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 함께 축제를 즐겨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의 불편을 호소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모두 해소해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불편을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을 함께 전하고 싶습니다. 축제는 어느 한 사람의 노력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땀방울과 손길이 모여서 가능합니다. 많은 경찰관들 그리고 많은 소방 공무원들, 환경관리요원, 모범 운전자를 비롯한 수많은 자원봉사자분들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배포해진 보도자료와 PPT 자료를 바탕으로 행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대전 영시축제는 무엇보다 인류도시 대전의 저력을 보여준 축제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993년 대전 엑스포 이래 단일 행사 최대 방문객을 기록했습니다. 단순 수치상으로만 최대 방문객이 아니라 언론인 여러분도 한 번쯤은 현장에 와 보셨기에 어느 정도 방문객이 왔는지 짐작하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문객 현장 개수기 조사와 지하철 이용객 등의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110만여 명께서 다녀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방문객 통계는 휴대폰 통신사 빅데이터와 교통수단별 이용객, 축제 평가 용역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전역 영시축제는 1km에 이르는 행사장과 방문객 수에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 바가지 요금 없는 축제, 점포 매출이 폭증하는 등 원도심 상권이 되살아난 축제였습니다.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무사고 축제였으며 외지 관광객의 비율이 70%에 이를 정도로 여름 휴가를 도심으로 오게 만든 여름철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삿포로시를 비롯한 우호도시 대표단과 문화공연단이 함께해 세계적인 축제로서의 성장 가능성도 확인한 축제였습니다. 영시는 어제와 오늘이 만나는 시점이자 새로운 내일이 시작되는 특별한 시간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시가 가진 무한대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대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만날 수 있는 축제로 진행했습니다.
행사 구역을 과거, 현재, 미래 주도로 나눠 각존에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78주년 광복절 기념 시민 참여형 퍼레이드와 시간 여행을 주제로 한 퍼레이드, K-팝 콘서트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해외 우호도시 예술단 공연과 전체 공연팀 중 74%를 차지한 지역 문화예술인 대학생 공연은 행사 프로그램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대전 영시축제는 추억의 대중가요 대전 브루스를 모티브로 한 축제입니다. 대전 브루스의 감성을 담은 창작 가요제와 전국 가요제, 누들대전 페스티벌은 대전만의 감성을 방문객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크고 작은 사고 하나 없는 안전한 축제였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0만 명이 넘치는 인파가 문집했음에도 단 한 건의 사고가 없었다는 것은 시민들이 높은 안전의식 수준과 축제의 성패는 안전에 있다는 확고한 목표하에 준비한 안전대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선별 관제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인파 밀집도를 관리했으며 일일 372명의 안전관리요원과 119 구급대를 상시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이번 축제가 쓰레기 없는 깨끗한 축제였다는 것입니다. 환경관리 요원과 자원봉사자, 공무원들이 흘린 땀방울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그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교통 통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면서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통제 기간인 9일 동안 120 콜센터, 방식실 등을 통해 1959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불만, 항의 민원이 많았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행사 내용 등을 묻는 단순 정보 문의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분야별로는 시내버스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교통불편, 주정차 등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새벽 1시까지 연장 운행하고 평일 26회, 휴일 28회 증편 운행만 가 있습니다. 행사기간 행사장에 인접한 대전역, 중앙로역, 중부층역을 이용한 승객 수는 행사 전주 대비 81% 증가한 44만 925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 영시축제의 첫 번째 목적은 원도심 경제를 살리는 데 있습니다. 행사장을 매일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은 사람이 모이면 경제가 살아나겠다는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상인들은 바가지 요금 없이 친절한 손님 맞이에 앞장서 주셨습니다. 먹거리존을 비롯한 건물 점포는 식재료와 조기에 동나 즐거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축제로 인해 원도심 상권의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지는 평가 용역의 결과와 신용카드 매출액 데이터가 나와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상인의 관계자와 가게 주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루 최대 매출 2천만 원 이상을 넘는 가게에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올해 개최된 행사 내용을 돌아보면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는 한편 돌아보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콘텐츠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 예술인과 청년들의 공연 기회를 더 확대하고 축제 기획 상품도 더욱 다양하게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축제 평가 영역이 진행 중인 만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도 영시축제 청사진을 하반기에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콘텐츠를 보호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25일부터 진행되는 에딘버러 축제 벤치마킹을 통해 세계인이 함께하는 축제를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점도 있었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 개최된 행사였음에도 이만큼의 성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미흡한 부분은 더 보완하고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해서 내년에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대전 영시축제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영시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행사장에 방문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도움 주신 모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행사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써주신 많은 관계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대전이 가진 재미와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축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축제,
세계적인 축제로 비상하는 대전 영시축제를 위해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관련해서 뭐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굿모닝 충청 신영민입니다. 그 축제가 꽤 성공적이었고 저도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그 열기를 실감했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그런 의미에서 정권이 바뀌면 영시 축제의 명칭이 바뀌고 또 색깔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전을 대표하는 축제로 영시 축제가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또 조례로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실제로 나왔고 그걸 저도 들었는데 시장님께서는 그 영시축제의 영속적인 그 면을 좀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보관이나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제가 시장으로 있는 동안 대전의 글로벌 축제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 대전의 잠재력과 그리고 그동안 노잼 도시라고 불명예 나왔던 이 도시를 글로벌 도시를 육성하는 데 상당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신도심 육성 정책을 위해서 구도심의 그 발전이 상대적으로 쇠락해가는 이런 과정에서 구도심이었던 그 대전 동구와 중구 이론의 그 1km의 최대 핵심 상권의 부활, 그걸 통해서 선순환 구조, 축제를 통해서 불편한 점은 또 개선하면서 가다 보면 아마 대한민국 최고 축제의 반열에 저는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개의 축제들이 봄, 가을, 겨울 또 아니면 바다, 계곡 되게 이런 축제가 많습니다만 도심 뜨거운 선복더위에 도심 한복판에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발상에 대해 전환이고 역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람 오겠느냐 저한테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100만 명은 올 것이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아마 제가 예측이 적중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저희가 많은 분들이 축제를 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이장우 시장이 복이 많다. 비도 안 맞고 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이 제일 제가 안 좋아하는 말씀이다. 영시축제를 정한 날이 지난 수십 년의 기상청 통계를 참고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비가 많이 안 오고 태풍이 없는 때 그리고 장마철이 끝났을 때를 이미 충분히 과학적으로 검토해서 잡는 날짜고요. 두 번째는 교통을 통제했을 때 어쨌든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시기가 어디냐. 그래서 아이들 방학, 아이들이 학교 다니지 않은 시기를 정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교통 통제를 했을 때 휴가철 때문에 도심을 비우는 가장 중요한 시기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쌀쌀하면 낮에는 나와 있다가 밤에는 추워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기는 피해야겠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계산해서 날짜를 잡았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에는 어쨌든 장마철도 정확히 피했고 어쨌든 태풍도 전날까지 있었습니다만 시민 말씀대로 과학적인 데이터에 운도 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차후에 또 뭐 그럴 것이다. 제가 차후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분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만큼 좋은 축제를 만들어 놓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축제를 하면서 제가 부족한 점을 메모한 것이 한 20개 정도 됩니다. 제가 사실 하루에 3번 전 지역을 걸어서 다 돌았고요. 웬만한 프로그램은 다 시켜봤고 안전관리 차원도 상당히 지켜봤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 축제를 하면서 부족한 점, 아쉬웠던 점들은 뭐 언론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도 생각이 비슷한 점도 많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견을 또 전문가들 의견까지 받아서 올해 부족한 것은 내년에 채우고 내년에도 부족한 건 후년에 채워서 정말 좋은 축제로 100만 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 와도 더 안전하고 정말 볼거리가 있고 그리고 값싸고 그런 축제를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언론인 여러분께서 또 많이 응원해 주셨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CBS 김민성 기자. 네.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부족한 점 한 20가지 정도 정리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시장님이 가장 아쉬운 점으로 꼽는 게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 그거를 내년 축제 전에는 어떻게 보완할 계획인지까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가장 아쉬웠던 것은 우리가 과학기술 수도고 그래서 이 대전이 갖고 있는 과학기술의 혁신, 혁명적인 이런 것들이 좀 더 시민들에게 더 제대로 구현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약간 이 공간의 문제도 생각보다 더 협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앞으로 이 대전이 갖고 있는 아시아 혁신지수 1위의 도시 또 대한민국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선 그 과학기술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들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좀 대한민국에 더 알려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 과학기술 수도로서의 어떤 강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줬어야 된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여름밤에 축제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1시 이후에 원래 설계를 할 때 프로그램이 12시 20분쯤 되게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지하철까지 1시에 중앙역에서 파남동으로 완성역으로 갈 수 있는 1시 이제 1시쯤 20분쯤 탈 수 있도록 설계가 됐는데 그 이후에 재밌게 저희 노는 분까지 하기는 좀 사실은 교통수단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지만 밤 12시, 1시, 2시까지 노는 분들 수송대책은 사실상 택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 미래관 부분하고 또 사실 뭐 이 자리에서 다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꼼꼼히 다 메모를 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부족한 분들을 부족한 부분을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또 금년 내에 다 보완 작업을 할 생각이고요. 또 에딘버러 축제는 그동안 저도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직접 현장에 꼭 봐야 될 게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을 우리보다 도시 규모도 작고 거기는 에딘버러가 큰 저 오래된 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보고 최종적으로 보완을 또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특별히 뭐가 부족했냐는데 제가 사실은 꿈돌이 꿈순이 대전 꿈시 명명을 하면서 그 캐릭터 공모전을 하기로 했는데 관광공사가 아직 진행이 안 돼가지고 그걸 하시면 캐릭터까지 개발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의 어떤 기획 상품 이런 것들 어제 어제 저기 게임 LCK 가서 느낀 점 거기도 기획상품전이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잘 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오면 야 이렇게 캐릭터 하나도 사고 싶을 정도로 많이 쓰는데 그런 거에 대한 좀 부족한 점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더우기는 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뭐 제한 요건이 좀 있었으면 물건하게 내서 더 시원하게 좀 할 수 있는 시설을 저도 계속 했으면 했는데 여러 가지 제한 요건 때문에 이거는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완해서 내년에 중앙로에 대한 일부 투자를 좀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네, 그 축제가 잘 마무리되긴 했는데 그 축제 목표가 원도심 살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였었잖아요. 근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축제의 어떤 원도심에 있는 식당 같은 데는 되게 호황을 누렸는데 뭐 또 다른 업종은 조금 피해를 봤다는 이야기들도 있어갖고 혹시 내년 축제 전에 보완하실 만한 대책이 있으신지. 일부 지역에 이제 그 행사장을 꾸리면서 예를 들어서 그 가게가 좀 가려서 장사가 좀 덜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통계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패스트푸드점이 평상시에 얼마를 매출했는데 축제 기간에 얼마를 매출했는지 한번 그건 나중에 뽑아보면 나온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설계 구조상 혹시라도 좀 더 보완할 거 있으면 금년에 충분히 더 검토해서 더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하상가 같은 데도 참 여러 군데 다니면서 여쭤보고 했거든요. 이제 일부 전체적으로는 매출이 상당히 오른 것 같고요. 그 중에 특히 음식 뭐 이런 건 거의 폭발적이었고, 뭐 액세서리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팔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저 더위 낮에는 지하상가가 제가 가봐도 워낙 사람이 많았고 엑스포에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역시 사람이 많이 모이면 장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뭐 그런 여러 가지 100%로 다 뭐 성장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더라도 나중에 카드사 매출이나 이걸 보면 확인이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상당히 원도심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고 또 많은 상인들이 저보고 내년에 절대 안 하시면 안 된다고 사정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까 지금 우려하시는 뭐 그런 분들까지 좀 더 챙길 수 있도록 세심하게 한번 다시 재설계하고 해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뉴스핌 김수진 기자님. 네, 시장님 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축제 기간 동안 외지 관광객들 중에서 1박 이상 체류한 혹시 성과가 있으면 직접 말씀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여행사들 중에서 영시축제 연계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번에 같이 참여하고 활동한 좀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숙박업소는 어제 하여튼 주말 이런 데는 거의 다 매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저 숙박업소 전체 통계는 아직 저희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고 카드 매출이나 전체는 8월 중으로 저희가 전체 데이터를 확보해서 나중에 따로 발표를 하고요. 여행사하고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많이 못했고 단지 이 코레일하고는 열차를 좀 서울서 운행을 했고요. 했는데 그건 일부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T나 이런 데이터 이런 거에 의하면 거의 70% 이상이 외집품으로 간답니다. 그래서 그건 추가로 기타 데이터들이 다 나오면 그때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추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역 여행사 원도심에 있는 지역 여행사분들 중에서 이게 좀 많이 협조가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 요소가 좀 있었어요. 잘 전해지면 참고해서 내년에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자님 조혜원 기자님. 네, 그 다음 축제를 위해서 이 시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시민들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외국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 이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통로가 또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민원이 9일에는 600여 건대였고 그다음에 100여 건대로 줄었는데 시에서 취하신 뭐 다른 조치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외국인들 글로벌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국내 여행객뿐만 아니고 외국 여행객도 많이 와야 된다고 해요. 근데 올해 첫 해에 그걸 다 담을 수는 없다고 처음부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번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자매 우호도시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사실은 삿포로 시장님하고 이렇게 식사하면서 지금 청주하고 삿포로하고 직항로에서를 지난번에 제가 얘기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청북도 지사도 좋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삿포로에 갔을 때 한 20% 내에 공공 여러 가지 뭐 관람이나 이런 요금들 할인해주는 서로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삿포로 시민들. 그래서 만약 내년도까지 직항로가 안 되면 상호 관광객 전 세계를 띄우자고 그런 말씀도 좀 했고 앞으로 자매 우호도시가 생각보다 많은데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요. 또 했는데 생각보다 자매 우호도시와의 어떤 교류들이 많이 의식되고 약화되어 있는데 본격적으로 자매 우호도시와의 어떤 결합 그리고 아까 같은 그런 축제에서 서로 할인 실질적인 자매도시 시민이 방문했을 때의 혜택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면서 본격적으로 해외 홍보도 본격적으로 더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뭐가 또 있었는데 시민들 의견을 시민들 의견이요? 결국 어떤 일단 특히 축제는 사후 평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문가들, 시민들 의견 다 사후 평가에 하기 위한 데이터 확보를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가장 즐거웠던 문제, 또 부족했던 문제, 불편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개선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서 또 내년에 치러보고 그래도 또 부족한 게 있다면 또 채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처음부터 생각을 해왔고요. 에딘버러 축제 같은 경우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7년도인가 아마 시작됐던 거 그렇죠? 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한 축제가 성공하기까지 때로는 10년, 20년, 30년, 40년의 어떤 노하우와 그리고 기반 이런 시설을 좀 쌓아가면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축제하면서 중앙로에 필요한 시설, 필요한 것들을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보완하고 또 부족한 거 보완하고 이런 과정도 필요하고 그래서 원도심에 대한 저 축제와 발전을 계속 순환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축제하면서 특히 젊은 사람들 거리에 EDM 파티가 한 1시 정도까지 계속 있었는데 그게 아마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핫하게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아쉬웠던 것이 중앙로 양쪽에 있는 전 골목길까지 이 축제의 하나의 전선을 확대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제가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또 누들 축제가 한 10만 명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사실상 주관은 대전 7사였고요. 위치나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주관을 해서 해주셨는데 제가 처음부터 광천식당이나 이쪽에 있는 삼성생명 이쪽 골목 거기에서 누들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그렇게 처음부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쯤에 했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또 하천변, 대전 천변 양쪽 2차선 도로 문제 여기도 좀 고민을 좀 해야겠다. 왜냐하면 천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거기도 굉장히 밤에 야경이 아름다운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다 있었는데 종합적으로 사후 평가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굿모닝 충청 김갑수입니다. 지금 양해해 주시면 좀 다른 질문 좀 드려.
네, 예. 예, 두 가지인데 우선 그 잼버리 관련해서요. 시장님께서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이런 비슷한 말씀을 좀 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 사이에서 책임 공방이 좀 벌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 지방정부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최소한 그 권선택 전 시장에서 사면 복권이 불발됐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혹시 그 과정 시장이 어떤 역할을 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잼버리 데이는 가장 큰 책임이 전북지사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시도지사 회의할 때 전북지사가 잼버리 데이가 성공적으로 치러진다고 홍보를 정말 많이 했고요. 저도 많이 들었죠. 대통령께도 꼭 참석해달라고 요청을 간곡하게 여러 번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때 시도지사 회의 때 그럼 꼭 가겠다고 이렇게 하셨고 그걸 보더라도 사실상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사람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북지사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큰 책임은 그 전북도에 유치했던 전북지사가 갖고 있다. 대전시가 만약 그런 국제대회를 유치하자고 제가 뛰어들고 앞으로 하계 세계 대학 경기 대회가 지금 이게 4개 시도가 지금 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제가 전임 시장들 때부터 유치하려고 준비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가서 우리가 후임 시장으로서 유치를 해야겠다 달려들었거든요. 달려들으면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처음에 갈 때부터 시도지사한테 얘기 많이 했습니다. 대전광역시 혼자 해도 될 걸, 충청남도 혼자 해도 될 걸, 광주도 혼자 했는데 단독으로, 충청도는 4개 시도가 하다 보니까 뭐 하나 협의해도 4개 시도가 해야 돼. 이러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어제 시도지사들 만나서 협의를 한 것이 단독위원장으로 명망가를 세우자, 충청도분. 그건 어느 정도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 후보군까지 어느 정도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신속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이창섭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께 전권을 줄 테니까 신속 제가 10개월 동안 제가 위원장이니까요. 차질이 없이. 근데 문제는 솔직히 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잼버리 얘기도 나오고 우리가 용계동 종합운동장 있죠. 서남부 스포츠타운. 이게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제가 시장 돼서 차질 없이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상 하계 유니버 시장의 대회까지 공정이 부족할 수가 있다. 근데 나는 전임 시장도 그걸 알았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을 허르면 안 됐다. 처음부터 제가 크게 얘기했는데 최근에 공정 제가 계속 빡빡해서 검토하는 과정에 천재적인 물리적인 공정으로 서남부 스포츠타운 완성하려면 밤에까지 공사를 해야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제2의 대안까지 대비를 해갈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막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독이 아니고 공동위원장이 위험한 게 그겁니다. 제가 국무조정실장한테도 잼버리 데이에 통화하면서 서로 그런 우려를 얘기했고, 차라리 대전시 독자적으로 한다면 그건 저의 단독 리더십으로 밀고 가겠지만 4개 시도가 다 얽혀 있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훈 유치했기 때문에 반드시 잼버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욕심만 가지고 유치해가지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또 하나 보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권선택 시장님과 여러 번 뵙고요. 좀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분하고는 통화 거의 다 했습니다. 좋은 분이고 인품도 좋고 그래서 지역 발전에 아직
또 일하실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던 분이라는 얘기 충분히 설명했는데 이번 제가 최종적으로 받은 답은 이번 사면에 경제인 중심으로 하고 정치자금법 위반하신 거에 대해서는 많게는 100여 명 이상의 사면 요청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일체 안 하기로 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들어가요. 또 네, 혹시 또 대전일보 예. 정인선 기자님. 한 두 분만 더 하겠습니다. 저도. 네, 저도 지역 현안 좀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민주당 중심으로 대전특별자치시 지정 움직임 일고 있는데 지금 대전시랑 어떤 협의하고 있고 어떤 구상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랑은 아직 뭐 그에 대해서 논해 본 적은 없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총선이 내년 초에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해도 총선이 끝나고서 논의할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문제는 우리 자유경제구역 이런 문제도 있고 이 도시의 대전의 미래 전략을 위해서 어떤 것이 현명할 건지는 수많은 분들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 많은 언론인들의 의견 뭐 여러 것들이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아직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건 총선이 끝난 과정에 이 도시에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면 시장이 주도해서 할 생각입니다. 네, 대리한국 정혜준 기자님. 네, 다시 돌아가서요. 이번에 LCK를 유치를 해서 저녁건 잘 많은 이제 롤 팬들도 오셨고 또 잘 끝났잖아요. 근데 대전에서 이런 e스포츠 행사를 큰 것을 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처음인데 혹시 이런 또 다른 기회가 있다면은 또 유치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혹시 어제 기자분들 중에 LCK 가보신 분 계세요? 아, 보셨죠? 어떤 느낌이셨나요? 그러셨죠? 제가 완전 다른 세상을 또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전에 직접 갔었고요. 거기에 모인 한 10,000여 명 가까이 자석만 6,000석이 넘으니까요. 그분들이 연령대가 20대 아니면 되게 30대 초반. 저 같은 사람 몇 명 없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밖에 없더라고요. 구경만. 그런데 제가 그 사무총장한테 봤더니 동시 접속이 120만 명? 그 게임에 동시 접속이 120만 명, 150만 명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거죠. 근데 보니까 우리은행에서 스폰서를 했더라고. 60억이다. 그럴만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총장 보고 대전에서 광주하고 대전하고 어디를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대전을 선택했는데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다. 또 온 전국에서 온 분들이 너무 좋아. 어제 대전 아마 토요일날 웬만한 숙박업소가 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총장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e스포츠 경기장이 있고 우리가 e스포츠 육성에 대한 의지가 있다. 그리고 웹툰도 마찬가지고 의지가 있는데 우리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필요하다면 추가 예산 지원도 더 할 수 있다. 매년 하면 어떻게 되냐. 근데 그동안은 서울, 부산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방 도시에서 하기는 걸 되게 꺼렸었다고 해요. 그런데 강릉에서 한번 하고 오늘 이제 대전에서 왔는데 너무 잘했다. 대전이 너무 좋다. 그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와서 끝나고 시간 있을 때 한번 저녁 한번 하시자고 그 회장하고 만나서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리틀 동부장 보상 중에 있는데 LCK는 결승전을 하는데 가장 적합한 인원 규모가 10,000명 정도. 근데 그 경기장 구하기 되게 어렵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연대한다면 우리가 리틀 동부장 보상하는 단계에서 그런
e스포츠가 제대로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축제 대비해서 함께 병행할 수도 있다. 그런 의견까지 해서 어떤 추후에 한번 만나서 상의하자 이렇게 그 정도까지 얘기하고 그랬어요. 추가 질문. 그런데 그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 얘기도 했습니다. 뭐 이건 뭐 제가 하명주 회장님한테 전화해서 끝나고 가면서 e스포츠든 하나 운영하시면 어떠냐. 대전을 연구로 한. 근데 생각보다 돈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이 신규 진입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스포츠단을 신규로 만드는 게 지금 현재 시스템은 불가능한 거. 근데 가능성 있는 건 지금 조그만 스포츠단을 인수해서 연고지를 대전으로 옮겨가는 건 가능하겠다고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서 한번 검토해 보십사. 대전 발전을 위해서 청년들의 이런 문화를 위해서 함 회장님 한번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 하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추가 질문.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한정현. 네. 영시 축제의 총 지출 금액이 좀 궁금합니다. 예. 지금 공식적으로는 한 29억 정도. 예. 일각에서는 한 100억도 넘지 않겠나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100억이요? 예. 100억을 어디 있어요? 예산이 원래 30억인데 현재로는 그 누가 그런 엉투당투한 소문을 냈더니 본래 예산이 저 행사 대행 용역이 18억 2,900만 원이고요. 교통 통제 대행 용역을 이거 얼마냐? 3억 2천. 그 빗거리 3D 홀로그램 요거하고 해서 요게 한 6억 2천. 행사 예비비에서 한 29억 정도.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우리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경제적인 효과를 대략 1,300억에서 1,500억 정도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통계를 좀 받을 건데요. 매출 이런 현황. 저는 투자비에 비해서 50배의 효과는 해야 된다. 경제적 효과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일주일 했으면 최소한 일주일에서 한 매출이 그 가게에 최소 3개월 정도의 수익과 최소한 맞먹어야 된다. 에딘버러 축제는 보니까 축제해서 6개월을 먹고 산다는 6개월. 근데 우리보다 이제 길고 우리보다 끊임없이 이렇게 축제를 해가는 스타일. 그러니까 우리처럼 안 하고 우리도 이제 영식 축제는 그 기간에 하지만 그 전후에 뭐 젊은이들이 하는 뭐 EDM 파티나 이런 것들을 골목에서 끊임없이 그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활성화합니다. 시장님 마무리 말씀 있으십니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한 것도 잘합니다. 처음부터 영시 축제를 하면서 올해 사실상 그렇게 대규모 축제를 하는 것도 사실상 원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생각보다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거보다 나타나리라고 예상을 했고 저도 그걸 위해서 안전 때문에 3바퀴씩 돌았습니다만 돌으면서 현재의 부족한 점을 꼼꼼히 메모하고 정리하는데 상당히 시간을 많이 보냈고요. 사실 저도 잠을 많이 못 잤습니다. 제가 집에 보통 1시 정도 들어가서 근데 하루에 한 3만 보씩은 걸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시민 안전이나 이런 것들이 아차 하는 순간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 끈을 조금이라도 놓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다행히 우리 노기수 국장이 물론 진두지휘를 했지만 제가 노기수 국장한테 그랬습니다. 아마 공무원이 된 이후에 최고 일을 열심히 했을 거라고 이렇게 고생한 적이 없을 거라고 아마 맞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시민안전실 그리고 우리 교통국장 또 환경국 같은 데는 저희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청소를 싹 밤새 한 거 정리를 싹 할 만큼 최선을 다했고요.
그런 여러 가지가 그리고 특히 고마운 건 제가 상인 회장들한테 우리가 바가지 요금 절대 안 된다. 축제를 망칠 수 있고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전체가 망할 수 있다. 근데 사전에 우리가 그 요금표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게 안에 있는 밖에 나와서 노점처럼 운영한 모든 저 가게들이 다 대부분 그 안에 있는 상인들이 직접 한 거기 때문에 외부에서 온 상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내년도 그런 원칙을 지켜야 되겠다. 그런데 바가지 요금 때문에 딱 한 분이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을 물어보니까 바가지 아니더라고요. 조금 비쌌다 그러는데 옆에 있던 분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야, 그거 다른 데 가면 더 비싼다고 그래서 또 상인들의 그런 협조가 아주 빛났던 축제였다고 합니다. 뭐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여튼 부족한 점은 다시 잘 평가 잘해서 보완해서 내년엔 더 좋은 모습으로 더 많은 외지의 관광객들, 해외 관광객들이 오는 그런 축제를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